안녕하세요. 어느덧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좋은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단 상담이 가져다 주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옛날은 이제 우리가 그 대가족 사회였다면 오늘날에는 양부모가 전부죠. 또 자녀들도 뭐 여러 명, 한 4~5명씩 있는 게 아니라 1명이나 2명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단촐하게 이제 사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얼마만큼 잘 어울리고 이 교류 교감을 잘하고 사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게 단촐한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은 그 기본을 가정에서 다 익히는 거거든요. 윗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잘 듣고 따르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혼나는지, 또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이제 양보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다 익혀야, 그걸 이제 제대로 익혀야 바깥에 나가서도 그런 게 이제 행동거지가 원만하고 자연스러워지지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가정 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존중받고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학교에를 가거나 직장에 가서 이 도무지 사람들하고 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그만큼 다듬어지거나 다져지지 않은 결과지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는데, 가정에서 제대로 익히지 못했을 때 사회로 나가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다듬고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로 나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실수나 뭐 이런 시행착오를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집단 상담이라는 거는 이 작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가정에서 엄마, 아빠, 뭐 동생 또는 형, 이게 이제 아주 제일 작은 사회의 한 단위지요. 근데 이제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집단은 이제 뭐 집단원들이 한 20~30명씩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연령 차이도 벌어지고 직업의 차이도 벌어지고 가치관의 차이도 벌어지고 학력의 차이도 벌어져요. 그래서 집단이라는 것은 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가정의 확대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로 가는 중간에 있는 이 징검다리로 집단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제 이 집단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또 이제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가끔 기도회를 간다든가 또는 뭐 명상 모임에 간다든가, 이제 가톨릭 신자일 경우에는 피정에 간다든가 이 등등 하면서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럴 경우에는 성당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성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다듬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집단 상담은 이런 수직적이거나 이런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이라는 데는 타인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명상이나 기도회, 피정 같은 데에서는 주관적으로 자기를 살펴보지만, 집단 상담에 오시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비춰 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객관적인 자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집단 상담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지만 현대 사회가 될수록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노 코멘트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이야기도 잘 안 하지만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금물이다시피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못하고 별난지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타인에게 비춰진 자기 모습을 점검하는 것은 이 다른 데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고 집단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집단에서는 이제 어떤 이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자, 바깥에서는 그 우리가 좀처럼 타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예의지만 집단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 역할을 해줘서 내가 저 사람을 비춰주고 또 그 사람이 그 보답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나를 비춰주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화자가 되었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이 쫙쫙 자기 나름대로 비춰주지요. 그 다음에 또 내 순번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주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데가 집단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중간에 걸쳐 있는 곳이고 자기 모습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장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집단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리더가 가장 큰 거 두 가지를 당부드려요.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은 집단에 참석한 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그 적극적인 자기 개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깥 사회에서는 자기 체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감추잖아요. 근데 이제 집단에 오시면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했든 이제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우리가 이 별칭이라는 걸로 이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든 이 집단에서는 이제 대등한 관계로 이제 서로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개방을 하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많이 내보여 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얻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적극적인 자기 개방을 하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사적인 거 또는 자기의 비밀스러운 거 또는 치부 이런 거를 내보여야 되는가 하고 굉장히 겁을 내기도 하는데 집단 상담에서의 자기 개방이라는 것은 그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를 적극적으로 내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보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내부에서 그 자극에 대한 작업을 해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또는 야 되게 잘난 척하네. 에이 기분이 좀 별론데 찝찝한데 뭐 이런 식의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노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인 개방이라는 것은 자기의 치부나 개인사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맞이하는 자기 의식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 즉 내 느낌이나 생각을 그때그때 내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아, 내 행동 거지가 타인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하는 것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자기 개방을 하고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보고 듣는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좀처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집단 상담에서는 서로 거울 역할로 비춰주기로 이게 약속한 자리니까 나는 네가 그러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참 잘난 척한다고 느꼈어. 또는
네가 뭐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꼴값스럽다고 여겼어. 뭐 이런 이야기를 바깥에서라면 우리가 안 하지만 집단 상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적극적인 자기 개방과 솔직한 피드백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어지는 사이에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의 말을 아주 이 귀담아 듣는 이 경청 훈련이 되어가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증진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산다라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잘 하는 게 이게 이제 건강의 지표인데 이 집단 상담을 자꾸 참석하시다 보면은 듣는 훈련이 굉장히 되고 또 말하는 것도 아주 솔직 담백하고 간결하게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늘어요. 그래서 이 리스닝과 스피킹이 굉장히 증진이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학습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쭉 하다가 보면은 어떠한 집단 상담에서 리스닝과 스피킹 이거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대리 학습, 즉 관찰 학습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이게 발전하려면 많이 듣고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들을 때도 별로 없고 볼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뭘 모르거나 이게 서투르기 일수인데 집단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지적받거나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면은 밉상이 되는구나. 아, 말은 저렇게 해야 이 호소력이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어떤 상식,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게 되어요. 그래서 집단에 오실 경우에는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간접 경험을 이제 많이 하게 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요 대인관계 학습이라는 게 아주 야물딱지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 대인관계 학습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서 막 부적응이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상담자를 찾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 식대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자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 그대로 바깥에 가서 실행을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거치는데 집단 상담에서는 안에서 새든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그 사람이 바깥에서 하던 행동 거지가 어떤 순간에 집단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어요.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가 야 그거 좀 이상하다. 너 좀 이상하다. 너 틀렸다. 뭐 그거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막 듣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고집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정당해 하고 이런 실랑이가 벌어져요. 이렇게 막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바깥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네가 틀렸어 하고 안 보면 끝나요. 근데 이제 집단에서는 두 사람이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게 이제 합의적 검증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아. 우리가 보기에도 네가 이상했어. 이런 식의 반응을 듣다 보면은 아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 희한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돼요.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이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지적한 거를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이게 안 고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거나 싫어할 테니까 사람들이 마지못해 억지로 이제 지적한 바를 고치는 몸짓을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우리 말을 귀담아 들어주니까 참 보기 좋다, 반갑다, 기쁘다 이런 식의 또 칭찬이나 강화를 주면은 사람들은 강화를 받은 것을 자기의 새로운 행동 목록으로 채택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집단에서는 지적받은 거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치죠. 안 고치면 배격을 당할 테니까 사람들은 거부당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배격을 하려고 하면은 하는 수 없이라도 변화의 몸짓을 보이지요. 자, 그랬을 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강화를 줘요. 반갑다, 기쁘다, 헐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의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칭찬을 받은 새로운 행동을 채택하고 기존의 것을 이렇게 이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도 변화에 필요한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을 집단에서는 이 개인 상담에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다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이 사람네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준 또는 상식 이런 것들을 익힘과 아울러 또 태도 변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함으로써 조금 더 신속하게 행동 거지를 변화시킨다. 이런 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그런 이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이 경적에 맞이하는 이런 이점뿐만이 아니라 집단 상담에 이제 이 초보 아기 상담자들이 참석했을 때도 이 교육의 효과가 아주 높지요. 그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많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숙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뒤늦게 새삼스레 어디 가서 거치겠어요. 근데 이제 집단에 오시면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접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 사례들을 접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리더가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네들을 개입하고 매니지하고 핸들링 하는지를 이거를 이제 참석만 하면은 뭐 특별한 허락 없이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이 간접 경험의 보고지요. 또 뿐만 아니라 리더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용기 내어서 막 개입을 해봐요. 그러다가 잘못되거나 하려면은 리더가 자, 그래, 그 정도 해라 하고 그 뒷수습을 리더들이 다 해주니까 이 초보 상담자들이 뭔가 이 상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집단 상담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많은 변화를 이룩하고 싶은 분들 또 단시간 내에 이 좋은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집단 상담을 잘 활용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지요.